자, 잠깐 지난 시간에 했던 이 갑자기 관로가 좁아지면 좁아진 틈새에서 속도가 증가하면서 압력이 떨어지면서 결국에는 결론적으로 온도가 떨어진다. 유속이 증가하는 곳, 좁아진 틈새에서, 좁은 틈새죠? 네. 이 좁은 틈새에서 흘러가는 유체가 속도가 빨라지면서 압력이 떨어지면서 온도가 떨어진다. 이걸 전체 묶어서 이걸 가리켜서 줄 톰슨 효과 그렇게 불러요. 줄 톰슨 효과. 가운데 점 찍고요. 줄하고 톰슨이라는 두 사람의 이름입니다. 줄 톰슨 효과 이렇게 불립니다. 그러니까 좁은 틈새에서 뭔가 유체가 지나갈 때는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고압 용기, 고압 가스가 담겨있는 용기를 밸브로 이렇게 갑자기 열면은 속에 빵빵하게 이렇게 들어있던 것이 밸브 틈새, 좁은 틈새로 슉 하고 이렇게 방출이 되면서 속도가 빨라지죠. 그러면 그 밸브 틈새에서 온도가 떨어져요. 온도가 떨어지면 밸브 틈새가 거의 얼어붙을 지경으로 온도가 낮아져요. 그럼 주변에 있던 공기 중에 있던 습기가 엉겨붙어요. 엉겨붙어서 처음에는 이슬이 맺히다가 그게 얼어요. 서리가 끼거나 얼음이 붙어요. 알겠죠? 이게 이제 부스타 같은 그 일회용 부스타 거기에서도 이 속에 부탄통, 가스통에서 고압으로 되어 있던 액화 부탄이 이렇게 기화되면서 이렇게 좁은 노즐로 나오면서 속도가 슉 하고 빨라지면서 그 노즐 부분이 온도가 떨어진다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거기가 차가우니까 부탄통 전체가 온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부탄 그 가스통에가 누가 얼음을 올려놨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심지어는 위에서는 불이 타고 있고 불판이 얹어져 있는데도 부탄 가스통이 차가워진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런 것이 바로 줄통신 효과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냉동 장치에 응용이 되면은 이 좁은 틈새를 인위적으로 만드는 거죠. 뭔가 이렇게 강제적으로 속도가 빨라지게 하는 지점을 만드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하면은 그 부분에서 온도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냉동장치의 핵심이 온도를 낮춰주는 기술이기 때문에 뭔가 온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뭔가 기구가 있다면은 그걸 뭔가 부착을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온도를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이 좁은 틈새는 강제로 좁은 틈새를 만드는 것은 눌러서 줄인다. 그래서 한자로 누른다. 그래서 교라고 그랬다 했죠? 사람 목을 눌러서 사용하라는 것은 누를 교, 머리수, 그래서 교수형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줄인다. 그래서 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을 교축기구 그렇게 말해요. 교축기구, 교축장치 그렇게도 말해요. 기구라고 해도 되고 교축장치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 교축기구나 교축장치를 통과를 시키면은 압력 떨어지고 온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이 두 종류가 있는데 첫째는 어떤 형태가 있다? 밸브 형태가 있다. 네, 밸브 형태. 밸브는 수도 있지만 이렇게 손잡이를 조금씩 열어서 틈새를 조절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밸브 틈새가 어때요? 그 전에는 넓었다가 밸브 틈새로 지나가면 좁아지잖아요. 네. 네, 이쪽으로 이렇게 고속으로 흘러가면서 밸브 틈새에서 온도가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밸브를 보고 뭐라고 하냐? 단열 팽창을 시켜주는 팽창 밸브. 물론 밸브가 차디 차요. 밸브가 온도가 차디 차. 이 팽창 밸브를 지나가면 이게 차디 차이기 때문에 주변으로부터 열이 스며들기는 하겠죠. 이 차디 차니까. 그런데 스며드는 속도보다도 지나가는 속도가 더 빨라요. 네, 지나가는 속도가 더 빠른 거죠. 아시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온도가 확 떨어지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게 밸브 형태가 아니고 그냥 관 자체를 좁게 만드는 거예요. 넓은 관이 나오면은 뭔가 이렇게 좁은 관을 길게 놔두는 거죠. 알겠죠? 네. 이게 좁은 관을 길게 놔두는데 이게 관이 갑자기 협소하게 거의 어느 정도로 좁아지냐면은 이 가운데 구멍의 사이즈가 머리카락 굵기만큼 좁아져요. 그래서 털 모자, 털은 모자죠. 가늘 세자. 새가 가늘다 그런 소리예요. 세밀하다 이럴 때 이것을 모세관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네. 모세관이라고 그러는데 이 모세관은 길이가 길수록 그 다음에 반경이 가늘수록 관의 속의 지름이 어때요?
이것도 모세관도 결국에는 관이에요. 들여다보면 눈으로 자세히 관찰하면 머리카락처럼 구멍이 탁 뚫려 있어요. 예, 그래서 반경이 작고 지름이 작고 이렇게 해도 돼요. 알겠죠? 예, 반경, 반지름. 뭐가 길이가 길수록 압력이 많이 떨어진다. 온도도 많이 떨어진다. 알겠죠? 길이가 길수록 관이 지름이 좁을수록 조금만 할수록 압력이 많이 떨어지고 압력이 많이 떨어질수록 뭐예요? 온도가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네.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네. 자, 그래서 길이가 길수록 압력 떨어지는 거. 압력 강화가 어쩐다? 네? 커진다. 압력이 많이 떨어진다. 이런 소리예요. 그리고 온도도 어쩐다고요? 온도 강화가 많이 된다. 이런 소리예요. 네. 아시겠죠? 네. 지금 냉동기에는 이 두 가지 형태를 보통 사용을 합니다. 밸브 형태로 사용하는 거 있고요. 모세관 형태로 사용하는 게 있는데 소형 냉장고, 에어컨 이런 것, 냉방기 이런 것은 전부 다 모세관 형태로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대형으로 되는 산업용이나 이런 것은 밸브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실내에 있는 에어컨, 집에 있는 여러분들 사용하는 에어컨, 냉장고 다 사실 모세관이에요. 반으로만 돼 있어요. 밸브 안 붙어 있어요. 아시겠죠? 이해하셨습니까? 거의 모세관 형태로 잡아서 웬만한 작은 뭐 업소용으로 이렇게 상업용으로 제작된 냉동기를 할지라도 용량이 좀 적은 것들은 다 모세관을 이용을 해서 합니다. 모세관을 이렇게 반을 이렇게 말아가지고 이렇게 길이를 측정을 해가면서 그렇게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줄톰슨 효과 여기가 이제 정리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엔탈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개념을 조금 잡고 넘어가야 되고요. 왜냐면은 지금 냉동을 이해해서 간단하게 막 이거 막 책 한 권 내용을 전부 다 장황하게 이렇게 다 읽어보고 다 외울 게 아니라 핵심 원리를 이해를 하려면은 냉동장치의 핵심이 원리가 뭘까? 냉동장치의 핵심 원리가 뭘까? 냉동장치는 흔히 말하는 장치가 그러면 기계를 말하는데요. 그쵸? 네. 기계를 말하는데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뭐냐? 컴프레셔가 달려있는 거예요, 컴프레셔. 압축기가 달려있어서 냉동기가 구동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있는 에어컨 냉장고 다 압축기 달려있어요. 컴프레셔가 달려있는데 이처럼 컴프레셔로 작동되는 냉동장치를 증기 압축식 냉동기라고 해요. 냉매, 프레온이나 암모니아를 그 증기를 어때요? 압축해서 순환을 시키는 이게 증기 압축식 냉동기라고 그러는데 그 증기 압축식 냉동기는 네 가지 장치에 4대 중요한 장치가 있고 나머지 부속 장치들이 붙어 있어요. 이 4대 장치에서 증기 압축식 냉동에서 4대 장치가 가장 중요하다. 이 4대 장치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압축, 압축, 팽창, 팽창, 압축, 압축, 팽창, 팽창 이렇게 네 번이 일어나요. 근데 압축이 단열 압축, 등원 압축, 단열 팽창, 등원 팽창 이거 계속 순환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이게 순환하면서 4대 장치가 각각 그렇게 일어나요. 그래서 단열 압축을 하고 있는 것은 컴프레셔 압축기, 등원 압축이 되고 있는 것은 응축기, 단열 팽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지금 여기 배웠던 줄톰슨 효과가 단열 팽창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뭐예요? 단열 팽창이에요. 단열 팽창을 강제로 열이 차단된 채 팽창이 되면 결국 압력이 떨어지고 어쩐다? 온도가 떨어진다. 근데 단열 팽창 시키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좁은 틈새로 지나가게 해서 속도가 빨라지게 해서 떨어뜨리는 방법을 쓴 거예요. 아시겠죠? 네.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면 뭐가 됐어요? 압력이 떨어지면서 뭐가 늘어난 거예요? 부피가 팽창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근데 이 좁은 틈새는 단열 상태라고 그랬잖아요. 열이 스며들지 못하게. 그랬죠? 네. 열이 스며들지 못하게 차단되어 있는 상태에서 속도 빨라져서 압력이 떨어져서 결국에는 부피가 늘어나게 했으니까 단열 상태에서 팽창이 일어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것이 바로 단열 팽창이 일어난 게 저기 있는 팽창 밸브랑 모세관. 그리고 넣으면 등원 팽창이 뭐냐 하면은 이게 증발기예요.
자, 등원 압축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를 해보면 기억 떠올려 봅시다. 단열 압축할 때는 뭐가 있어요? 압력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면서 온도가 급상승한다. 그랬죠? 네. 기억나세요? 네. 그 다음에 등원 압축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 열을 어떻게 된다? 열을 어떻게 해야 된다? 버려야 된다. 버려야 된다. 기억나시죠? 단열 팽창이 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압력과 온도가 어떻게 된다? 온도가 떨어진다. 압력과 온도가 떨어진다. 이랬죠? 이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뭐예요? 조금 틈새라는 거예요, 지금. 이걸 응용을 해서 만든 거예요. 지금 매칭을 해야 돼요. 네, 이게 네 가지 지금 일어나는 현상을 장치에다 매칭을 해 나가서 이해를 하면은 냉동 사전장치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등원 팽창. 이거 뭐예요? 열을 어때야 돼요, 이거? 가장 큰 특징이 열을 흡수하는 거예요. 열을 흡수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것을 밑에 장치를 적어봐요. 1대1로 매치가 되는 장치를 적어보면 이게 뭐야? 이게 압축기예요. 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뭐다? 압축기, 컴프레셔. 그 다음에 열을 버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응축기라고 하는 것이에요. 응축기. 그리고 이제 여기가 말 뜻을 제가 기술적인 용어를 설명할 거예요. 응축기라고 응축이 뭔 뜻인가? 알겠죠? 그 다음에 압력 떨어지고 온도 떨어지고 하는 것이 장치가 무엇이다? 이게 팽창 밸브라고 하는 것이다. 아, 모생 하나로 적어도 돼요. 그런데 이제 모생함다는 밸브가 더 대표적인 이름이니까 팽창 밸브. 그리고 열을 빨아들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4대 장치에서는 증발기예요. 증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증발을 하려면 주변에서 열을 어떻게 해야 돼요? 흡수해야 돼요. 물이 증발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변으로부터 열을 흡수해야 돼요. 그래야지 액체가 어떻게? 빛으로 증발을 해요. 상태가 변화할 때는 열이 필요합니다. 왜? 내가 액체인데 기체가 되고 싶어. 보통 활발하게 움직이고 싶어. 그러면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빨아들여야 돼요. 네. 알겠죠? 네. 근데 내가 기체였어요. 액체를 되고 싶어요. 좀 조신하게 있고 싶어요. 얌전하게 있고 싶어요. 가지고 있던 이 열 같은 어때요? 에너지를 버려줘야 돼요. 알겠죠? 네. 버려야지 움직임도 좀 둔해지고 액체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열을 버려서 어때요? 부피가 줄어요. 왜? 기체가 열을 버리면 어때요? 버리고 나서 부피가 준다는 것은 뭐가 된다? 액체가 되는 거예요. 기체가 액체가 되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 우리는 응축이라고 불러요.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액체가 다시 열을 빨아들여서 막 부피가 늘어나요? 팽창을 해요? 뭐 어떻게? 증발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알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밑에 적혀 있는 것은 4대 장치고 일어난 현상은 이거고요. 알겠죠? 네. 그걸 명칭을 적으면 이렇게 위에 단열압축, 등원압축, 단열팽창, 등원팽창 가장 간단한 원리를 갖다가 매칭을 시켜서 적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로만 적으면은 정확하게 성능 계산이나 이런 것을 잘 또는 문제점 또는 서로 변화가 장치가 이쪽 장치가 이렇게 변화가 됐는데 나머지 장치에 세 가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것이 설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래프로 그려봐야 돼요. 그래프로 그리는데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하나 새로운 용어가 나와요. 바로 엔탈피라고 하는 거예요. 엔탈피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엔탈피를 조금 처음이라 좀 어려울 수는 있지만 이건 에너지 관리, 냉동, 가스 할 것 없이 이 설비 쪽에서는 엔탈피라고 하는 정확하게 좀 개념을 알아두는 게 필요하고요. 아시겠죠? 네. 두루뭉술하게 하지 말고 정확하게 엔탈피 뜻을 알아두고 그 다음에 그래프를 연결을 하면은 이 엔탈피와 압력과 엔탈피의 관계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려요. 이게 뭐냐면 압력을 P라고 하고 엔탈피를 기호를 H라고 그러는데 이게 pH 그래프예요. 그래프를 제가 선으로 그렸기 때문에 pH 선도 이렇게도 한다고 했죠? 네. 그래프는 선으로 그려진 그림이에요. 선으로 그려진 그림 도자. 그래서 선도 그래프라고 하는데 이 pH 선도에다가 플러스 4대 장치 상태점을 찍어서 연결을 하면은 냉동기의 상태를 표현하는 그림이 돼요. 냉동기의 상태를 나타내주는 그림이 돼요. 설명해주는 그림이 돼요. 그게 냉동선도예요. 아시겠죠? 예. 냉동선도로는 냉동기를 다 설명할 수가 있어요. 냉동기 일어나는 현상을 다 설명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이제 설명이 안 되는 건 딱 하나예요. 이름. 압축기 이름 명칭 같은 거 있잖아요. 팽창밸브 이름, 네. 종류 이름, 명칭 이런 것은 이 선도에는 표현이 안 되지만 일어나는 현상에 대한 건 다 설명이 다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걸 원리를 다 이해해버리면 이것만 하나만 이해가 딱 되면은 냉동 고항 80%는 저절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문제 자체가. 제가 말로만 해도 돼요. 그때. 이게 조금 시간이 몇 시간 걸리더라도 꼼꼼히 한번 파보자고요.
안 그러면 그 이후에는 이걸 다 무시하고 한다면 단순 암기식으로 나열식으로 몇 페이지 몇째 주 이런 식으로 하면은 3개월 이상 계속 진도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나가면 앞에는 어때요? 다? 옛날이여 다 잊어버릴 거 아닙니까? 응? 저만 진도를 나가는 거지. 여러분 다 잊어버리죠. 필기해 보세요.